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오늘 해볼 얘기는 영화 2019년에 나온 1917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이 영화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보면서 추가적으로 이 영화가 이제 전쟁 영화라는 장르다 보니까 전쟁 영화 전반에 관해서도 조금씩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영화 같은 경우는요. 올해 진행된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이죠. 여기서 시각효과상, 음향효과상, 촬영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든글로브랑 바프타에서는 작품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잘 나온 작품인데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샘 맨데스 감독의 작품입니다. 샘 맨데스 감독은 데뷔부터 엄청 히트를 쳤죠. 아메리칸 뷰티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등장하자마자 입봉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처음 상업 영화 찍은 것부터 바로 대박을 치기 시작해서 잘 찍는다 소리를 엄청나게 들었죠. 이 감독 같은 경우는 영화 감독을 하기 이전 이력도 되게 화려합니다. 원래 연극, 연출 이런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영국에서 이미 아주 유명한 연극 연출가였다고 해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데려왔나? 그렇게 해가지고 찍게 된 영화가 아메리칸 뷰티고, 그 뒤로도 이제 꾸준히 한 번의 흑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007 시리즈의 스펙터가 진짜 몇 안 되는 흑역사로 지적을 받고 있지만, 그 전에 찍었던 스카이폴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스카이폴 같은 경우는 거의 007 시리즈 중에 이제 최고로 뽑는 분들도 있을 만큼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림도 되게 잘 만들고요. 편집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도 아주 스무스하게 이끌어가요. 굉장히 그냥 기본기에 충실하게, 연출도 어떤 서사적인 흐름을 잘 끌고 갈 수 있게 진행하고, 그 와중에 이제 서사들이 잘 풀려가는, 촬영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독특한 것들을 많이 지향하기보다는 그냥 딱 봤을 때 와, 잘 찍었다 요런 느낌들이 많이 들게 하는 그런 작품들을 해온 감독이었습니다. 되게 신기하게 이 감독이랑 이번에 같이 작업을 한 로저 디킨스도 비슷한 평가를 받는 감독이죠. 이렇게 아주 무난하게 잘 찍는다라는 평가를 듣는 샘 맨데스 감독과 아주 기본기에 충실하다라고 하는 로저 디킨스 감독, 이런 두 감독이 함께한 영화라는 것에 어울리지 않게 이 영화는 결코 무난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사건을 원테이크 기법으로 진행한다는 것부터가 이제 굉장히 독특하죠. 그리고 로저 디킨스 감독 같은 경우는 핸드헬드도 되게 싫어한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화려한 카메라 워킹보다는 정말 필요한 카메라 워킹을 구사한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주긴 했었는데, 영화 전체를 하나의 원테이크 기법으로 가져갔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독특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가 원테이크 기법인데, 원테이크 기법이라지만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중간에 컷과 컷 사이를 되게 미세하게, 그러니까 티 안 나게 잘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런 원테이크 영화라고 해도 중간중간에 아마 미세하게 시간 조절 같은 게 들어가면서 호흡들을 조절하는 방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리 스미스 감독을 이제 편집 감독으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인셉션, 덩케르크, 다크나이트처럼 놀란 감독이랑 많이 작업을 했던 편집자인데요. 이 사람이 1917에도 참여해서 편집을 했는데, 이 영화가 원테이크 기법에서 편집자가 할 게 뭐 있어? 라고 하는데, 저희가 중간중간에 컷과 컷이 나뉘는 사이 이런 얘기들을 할 텐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그 원숙한 편집자만 할 수 있는 컷과 컷이 이제 보이지 않게 넘어가는 그런 기법부터, 아마 여기 있는 저희가 알게 모르게 사용되는 시간 흐름 같은 것들, 그러니까 시간 조절 같은 게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되게 잘 해냈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어떤 원테이크로 찍었다라는 점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런 원테이크 촬영 기법이라는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주인공이 중간에 기절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영화상에서의 시간과 그 영화상의 그 서사가 흘러가는 시간이 아주 동일하게 흘러가는 독특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은 보통 단절된 시간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어떤 컷과 컷 사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사건과 사건 사이에 분명히 단절된 시간들이 있는데, 원테이크 방식은 이런 단절을 보이지 않는 만큼 어떻게 보면 온전히 그냥 나와 같은 시간이 흘러가는 거니까 더 깊게 몰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엄청 힘든 작업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화에서 편집을 할 때 힘을 줬다 뺐다 라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액션 영화 같은 경우는 큰 액션이 지나가고 나면
그 뒤에는 반드시 쉬어주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하게만 가다 보면 사람들이 보다가 지치거든요. 강했던 장면이 있으면 그 뒤에는 조금 풀어주는 장면이 있고, 다시 약간 강한 사건을 가기 위해서 조금씩 호흡들을 쌓아가다가 마지막에 또 빵 터트리고, 요런 것들이 이제 완급 조절이 잘 돼야지 우리가 흥미를 가지고 보게 되는데요. 보통 영화에서 이런 작업들을, 물론 시나리오상에서도 어느 정도 해주는 작업이지만 이런 것들을 해주는 작업들이 보통 편집이라고 하죠. 시나리오상에서 예를 들어 액션상에선 되게 강한 에너지를 보여주다가 그 뒤에 이제 액션이 끝나고 나서 뭐 한숨 고르는 동안에 이런 타이밍들은 연출에서 타이밍까지 미리 결정하고 들어가기라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게다가 배우들이 실제로 하는 액션의 어떤 크기나 거기서 표현해내는 어떤 감정의 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편집에서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영화처럼 원테이크로 가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까지 어느 정도 치밀하게 계산을 해놓고 촬영에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아주 미세한 시간 조절 같은 거랑 그 다음에 컷과 컷 사이가 갈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앞서 저희가 잠깐 얘기했었던 리 스미스 감독을 이제 편집 감독으로 섭외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촬영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내야 하죠.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면 이 영화는 거의 애니메이션에 준하는 사전 기획들을 진행을 하고 이제 영화 촬영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 부분이 커팅 장면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장면들 몇 개만 이야기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요 장면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컷이 끊어졌다, 원테이크인데 컷이 끊어졌다라는 게 이제 영상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눈치챌 수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보시면요, 여기서 쭉 이 참호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죠. 참호가 아니라 여기 벙커라고 해야 되나, 여기는? 요렇게 들어가고 이 뒤에 이제 이 안에 굴 안에서 바로 이어지는 장면인데, 여기 완전한 블랙이 되는 장면이 있어요. 거의 완전히 블랙이라고 볼 수 있죠. 거의 완전한 블랙이 되는 장면에서 컷이 끊어졌겠구나,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꼭 영상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야, 저기서 한번 끊었겠네, 이런 생각들을 해보실 수 있고요. 요런 부분들은 이제 보기에 되게 티나는, 비교적 티나는 장면이고, 그 외에 조금 티가 덜 나게 잘 이어놓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장면들도 꽤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쥐가 인계철선을 건드려가지고 폭발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요것들 이렇게 폭발이 딱 되고, 지금 폭발이 이렇게 일어나는 장면에서 연기로 가득 찬 뒤에 이렇게 사람이 날아가는 것들을 이렇게 이어서 보여줍니다. 아마 여기도 컷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묘하게 여기 한 프레임 단위로 이렇게 움직여보면 갑자기 뭔가 좀 그림이 섞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도 아마 커팅 지점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어두운 곳 같은 데서 나갈 때, 밖으로 나갈 때 장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쭉 진행을 해보면, 그냥 진행을 해보면은 별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여기 흙이 한번 훅 떨어지고 나서는 갑자기 이제 저 가슴에 있던 랜턴이 꺼지거든요. 아마 요 사이도 어떻게 편집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 흙을 맞으면서 랜턴을 굳이 여기서 끌 이유가 없었거든요. 바로 나가야 되는데, 아마 요 장면 사이에서도 이제 커팅 지점이 있었을 거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이 영화에서 되게 많이 볼 수 있는 장면, 뭐 원테이크의 시초가 히치콕 감독이 만든 로프라는 작품인데, 그 로프라는 작품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 상자를 열 때 상자로 이제 카메라를 싹 가렸다가 다시 덮으면서 뭐 내려온다든가 이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장면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둘이 걸어가는데, 두 주인공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폴을 지나요. 이 폴을 지나는 장면이 사실 굳이 필요 없죠. 그냥 지나간다면. 여기도 아마 커팅을 위한 작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뭐 벽을 타고 간다든가, 혹은 갑자기 카메라가 낮아져가지고 어딘가를 스쳐 지나간다든가, 아니면은 과하게 클로즈업이 됐다 빠진다던가, 이런 장면들에서 이제 컷과 컷이 교묘하게 이루어진 것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 영화에 커팅된 장면이 생각보다 되게 많다라는 것도 아실 수 있어요. 이 영화가 전체적인 컨셉은 롱테이크 컨셉이었지만 실제로는 중간중간에 잘 잘라서, 그리고 이 잘린 부분들을 잘 눈치채지 못하게 교묘하게 속였다, 이런 것들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굉장히 복합적인 카메라 무빙을 필요로 하거든요, 이 영화가. 그리고 무조건 원테이크라고 해서 그 카메라가 어떤 배우들이랑 같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냥 계속 가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멀어졌다가 때로는 가까워졌다가 이런 복합적인 카메라 무빙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큰 카메라 무빙이 있기 전에 많이 잘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를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컷이 바뀐 뒤에는 어떤 큰 액션 같은 거, 이제 카메라 무빙이 급격하게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작업들을 진행하지 않았을까. 앞에 설령 컷이 끊기는 것 같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저거는 이상한 것 같아, 저 부분 좀 어색한 것 같아 라는 것들을 혹시 느끼더라도 그 뒤에 이제 되게 화려한 카메라 워킹이 붙어버리면 그런 것들을 잊게 되거든요. 그냥 저런 것들이 있었지 라고 하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노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장면들이 있겠죠. 영화에서 물로 뛰어내리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주인공이 그냥 매트 위로 뛰어내립니다. 매트 위로 이렇게 뛰어내리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편집이 되었다 라고 나오거든요. 물로 뛰어드는 장면. 아마 여기 있는 요 어딘가에서 이제 잘라가지고 붙였겠죠. 뭐 뒤에 이제 약간의 합성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요런 식으로 카메라 무빙과 뭐 잘리는 지점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만들어서 굉장히 독특한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되게 어떻게 찍었을까 되게 궁금했던 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이 장면 같은 경우는 보시면 트럭에 타고 있어요. 트럭에 탈 때도 조금 신기했었는데 트럭에 탈 때도 아마 한번 좀 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트럭을 타고 가다가 트럭에서 이제 내리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들고 아마 이쯤에서 컷이 잘린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 사람 머리를 뒤통수를 기준으로 약간 그림이 훅 하고 바뀌는 느낌이 나긴 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지금 이 앞에 있는 데까지는 카메라가 지금 옆에 있는 병사들이랑 나란히 서 있는 것 같아요. 나란히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갑자기 이 사람 뒤로 빠져요. 이 뒤로 빠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군용 트럭들 뭐 남성분들이라면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뒤로 천막 같은 게 있고 그래가지고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 뒤로 가서 이런 식으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 어떻게 찍었을까 되게 궁금했는데 메이킹 필름에 요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보시면 여기 한 명이 이 뒤에 천막을 뜯어줬습니다. 뒤로 당겨줘요. 이런 식으로 딱 당겨주고 다시 내려오면 다시 덮어놓는 거, 이런 장면들을 보실 수 있거든요. 아마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원테이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보시면 차 옆에 여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선반 같은 게 달려 있죠. 그래서 옆에 달려 있어서 카메라맨은 저걸 천막을 든 상태에서 계속 저기 위에 서가지고 촬영을 하다가 내릴 때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렸구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테디캠과 짐벌, 그 다음에 뭐 크레인, 때로는 그냥 사람이 짐벌을 막 들고 뛰기도 하고 이런 것들 복합적인 무빙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가끔은 이게 원테이크로 찍었다라는 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볼 때가 있는데 이런 장면에서는 저거 어떻게 한 번 했지 라는 생각이 훅 들거든요. 이런 것들도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